세 번째 섹터입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고교 학점제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결국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어딘지 설정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다양한 지식과 그 관련된 지식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천의 경험 혹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습의 스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실천하라고 하면 애들이 못하니까 앞으로 초등, 중등, 고등에서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초 1학년 1학기는 사실 뭐 진로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학습 능력, 그래서 문해력, 수리력, 뭐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한 아이들의 기초학습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초6이 돼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할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뭔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지원, 학습법에 대한 노력, 학업에 대한 자존감 형성, 혹은 진로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중학교를 올리는 거죠.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학교에서 하고 거기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2학년, 3학년 진행하다가 3학년 2학기 때 앞서 보신 것처럼 진로 연계학기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적응하고 내 관심 분야를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지 그런 교육을 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 올려보내면 고등학교에서도 얘네들이 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왔는지 한번 확인하는 고1 때 진로 집중학기제를 운영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을 잘 이수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의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계속 그 역량의 수준을 끌어올린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 가기 전에 3학년 2학기 때 대학 생활의 이해, 뭐 대학 선수 과목의 이해, 뭐 사회 진출 관련 등 다양한 연습, 준비를 시킨 다음에 대학과 사회로 이 아이들을 보내겠다. 이런 프로세스들을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졸업하기 전에,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진로교육 혹은 그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번 짚어주는 교육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때마다 진로와 어떤 자신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진로와 전공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으면 고교 학점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고교 학점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면 아이들이 뭔가 진로 목표나 전공 목표를 정해야만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다. 자,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고교 학점제는 현재 초육 아이들이 고1에는 2025년도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단위제가 학점제로 바뀌고 그 틀 안에서 배우는 교과목 체계나 학교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면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2015 교육과정 틀 내에서 현재 중2가 고1이 되는 2023년도에 2015 교육과정 내에 단위제를 학점제로 바꾸고 교과서는 그대로 놔두는 교육과정 운영하다가 2년 동안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이 고교학점제라는 체제 안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리킬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이 고교학점제의 완성 형태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이해하시고, 자, 이걸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체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면 현재 2025년도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거기서 배우는 교과목까지 다 보통 교과로 올려서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편성해서요.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혀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뭐가 공통 과목이냐? 기초 소양 및 기초 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선택에 있는 과목들을 종합해서 뭉뚱그려서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공통 과목에서 뭉뚱그려 배운 과목을 일반 선택에서 좀 쪼개서 전문화하는 과목들이 일반 선택 과목이다. 그리고 그 일반 선택 과목보다 더 심화돼서 쪼개진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고, 다양한 과목을 연결해서 배우는 과목이 융합 선택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재 교육 과정은 50분 17번 204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이 되는데, 지금 OECD에서 각국의 초중 고등학생들의 학력도 평가하지만 학생들의 그 행복도 지수도 평가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학력은 최상위 그룹에 속하지만 행복도는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또는 고교학점제 적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이 배우는 이수 수업량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204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이라면 192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의 전반적인 양이 줄기 때문에 수업의 양이 주는데 각 과목의 단위수 또는 학점 수가 커지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줄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을 늘려서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들을 많이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과목의 단위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과목이 기본 5단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단위, 3단위를 배울 수 있다면, 앞으로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4단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1단위, 1학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은 현재 2015 교육과정 안에서 국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필수로 배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공통 과목을 보통 8단위로 배웁니다. 그래서 5단위 기본에 플러스 3에서 1학년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에서 8단위로 배워요. 그런데 뭐 하나고나 뭐 예를 들어 외고나 국제고처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력이 되는 학교는 그걸 6단위로 배웁니다. 그래서 국어 1학년 1학기 때 3단위, 1학년 2학기 때 3단위, 6단위로 배워요. 자, 그러면 똑같은 과목을 들을 때 어떤 아이들은 8단위, 주에 8시간을 쓰고 어떤 애들은 주에 3시간씩 8단위 8시간 쓰고 6단위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2단위만큼은 다른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한 과목의 단위수가 커지면 아이들의 선택의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4단위가 192학점으로 줄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수업 시수가 줄잖아요. 그래서 그 줄어든 시수를 각 과목당 단위수를 줄였어요. 학점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맥시멈 5단위에서 3단위까지로 선택해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걸 좀 이따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인데, 그 192학점 중에 18학점이 창체 활동이에요. 그래서 자동봉진에 대한 창체 활동이 18단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지만 그중에 창체 활동이 18학점이에요. 그러면 174학점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중에 필수가 84학점이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각 교과마다 84학점을 꼭 요 과목 몇 학점들 84학점 꼭 들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90학점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현재는 190 그러니까 94단위가 필수, 학생의 선택 자율권이 86단위, 오히려 필수 과목이 많아지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필수 학점이 줄어들고 선택 학점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아이들 학력 떨어졌다고 난리인데 국영수 주요 교과목에 아이들이 이수해야 될 맥시멈 학점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준은 동일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204단위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창차가 24단위예요. 그럼 교과를 180단위 이수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인 제한이 뭐가 있냐면 전체 들을 수 있는 교과 180단위 중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수업의 단위수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국영수 한국사의 단위수가 90단위죠. 예, 9, 2, 18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92학점의 창체화가 18이잖아요. 그럼 174의 반을 나누면 이게 아마 87학점일 거예요. 이 중에 한국사는 필수로 6학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국영수에 남는 단위수가 81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국영수 시수는 줄지만 전반적 204단위에서의 국영수 한 개와 192학점의 국영수 한 개의 룰은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지만 내신이 성취평가제가 된다. 그런데 전체가 다 성취평가제는 아니고 학생들이 꼭 들어야 되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변화, 이렇게 되는 게 고교학점제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서요, 각 교과 체계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는 교과 제목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앞에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는 기초 교과다. 뭐 교과 영역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걸 없애버리고 그냥 교과군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포함한 사회, 과학, 예술, 체육, 기술과정, 정보교과 신설됐다 했죠. 제2외국어 교양 이런 식으로 편제를 하고 공통 과목은 지금은 국어, 그래서 뭐 5단위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단위, 그래서 뭐 8단위까지 배울 수 있다면 이제는 공통국어 1, 2, 공통수학 1, 2. 근데 공통수학보다 우리 아이들은 학력이 더 떨어져서 이거 못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수학 1, 2로 대체할 수 있음. 공통영어 1, 2,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 과학탐구실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 공통과목은 모든 아이들이 필수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니까 고1,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배우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일반적인 갈래가 일반 선택 과목.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수원 수투가 빠졌죠. 그래서 아마 수원 수투까지의 범위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있고요. 근데 영어 원투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교과 체계가 바뀌면 수능의 시험 범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났죠. 거기에 여기 보면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는 과거 외고 국제고에서 배웠던 과목들이 일반고에서 수강할 수 있는 보통 교과 체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니까 특목고는 과학계열 특목고랑 예체능 고등학교만 남아요. 그래서 과학고에서는 과학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과목들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 관련돼서는 과학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과목, 나머지 요 대부분의 과목들은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 자, 아직 뭐 제가 교육과정 총론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경험에 따르면 일반고에서 저 고급 물리학 듣고 싶은데요 하면 개설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진로 선택이 되든 아니면 뭐 융합 선택이 되든 그 과목의 성격에 맞춰서 아마 편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교과목 체계가 세팅이 되면 아이들의 선택 과목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공통 교과목의 어떤 모습도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대학에 지원할 때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